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사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27강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단어에 있지만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첫 번째 북한에 대한 북한의 역사입니다. 북한 사회 변화인데 우리 첫 번째 김일성 체제죠? 자, 김일성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치? 이 사람이 진짜 집권한 기간은 1948년부터 1994년 정말 오랫동안 집권했죠. 한 40년 정도 집권한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잖아. 자, 60년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누구하고 누가 사이가 나빠져요? 자,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김일성은 누구 편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누구하고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소련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경제 건설을 우선시하는 온건파를 주창하고요. 주체 사상을 장착합니다. 이 주체 사상은 뭐에 기반이 되냐면 독재 체제를 강화해요. 이 주체 사상을 끝까지 이끌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김일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독자 노선을 얘기해 줍니다. 또 누구의 독자 노선을 얘기한다? 북한은 중국 편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우리만의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뭐 합니까? 김일성을 우상화하지. 그 법의 근거가 되는 주체 사상의 법의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김일성 독재 체제를 제도합니다. 몇 년? 1972년. 그 우리나라 무슨 헌법 나올 때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남북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고요. 남북 교류가 이때 뭐 있었어?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잖아.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분위기가 완전 좋아질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유신헌법을 만들어내고요. 체육관 대통령으로서 99%의 지지율을 받아내지 박정희가. 자,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헌법은 뭐를 뜻하냐면 독재 체제화를 강화하고요. 주체상의 통치 이념을 표면화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을 좀 지켜보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뭘 만든다? 주체사상. 그치? 우리만의 공산주의, 우리만의 사회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요? 김일성입니다.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대표한다. 그래서 요 사회주의 헌법으로 뭐를 강화시켰어요? 주석제를 강화시키고 그 주석제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김일성밖에 없다. 그래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됐나요? 자, 주체사상은 첫 번째 뭐에 기반이 됐다?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기반이 되었고 북한의 독자선언과 이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김일성 우상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명문화시킨 게 뭐라고요?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본격적인 독재체제를 강화합니다. 이거는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동일 시기간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체사상의 통치 이념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은 딱 지도자 3명만 외우면 되지. 자, 누굽니까? 바로 김정일입니다. 94년에 김일성이 꾀꼬닥 돌아가셨잖아. 죽었다고 그래야 되나? 자, 돌아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11년까지 집권한 게 김정일인데 그 전부터 후계자 작업이 돼 있었어요. 뭐냐면 60년대 3대 혁명 소조, 작은 조직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야? 김정일이야.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치, 형제들 중에서 김일성도 아들들이 많았는데 형제들 중에서 튀기 시작한 거죠. 기술, 사상, 문화 이거의 전문가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혁명 운동을 했던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이 김정일이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로 내정되기 시작하죠. 후계자로 인정받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건 몇 년대? 1980년대. 1980년대 드디어 실질적인 책임이 되었죠. 실질적인 책임이 되었고, 자, 90년대에 자, 헌법을 개정한 주석 권한을 축소하고요. 그치? 94년에 1994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김일성 사망하잖아. 김일성 사망해. 김일성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기억했지.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그치, 사고 대통령, 금융실명제, 이런 거 있었던 대통령이잖아. IMF, 이 대통령이 김영삼입니다. 요때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사망했기 때문에, 자, 93년에
자, 어떻게 됩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유은 통치를 하죠. 유은이 뭐니까? 유언의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이 죽었지만 본인이 막 신이라고 막 얘기했는데 본인이 죽었어요. 그치? 그래서 유은 통치를 하고 자 10월에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군인을 우선시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먼저선, 선군 정치. 선군 정치를 내세우고 군사력을 강화하죠. 그래서 핵개발 지속과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한 게 누구라고? 김정일입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지만 아직까지 업대가 없죠. 그 최고의 업적 3대 권력 승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어디서? 판문점에서, 그리고 또 판문점에서 누굽니까?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과 직접 만난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 그치? 그래서 김정은 뭔가 업적을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의 경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북한의 경제는 1960년대, 50년대에서 60년대는 정말 잘 살았죠. 근데 6.25 전쟁 이후에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6.1 전쟁 이후에는 천리마 운동을 했단 말이야. 천리마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그치? 자,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이 말처럼 뛰라는 거잖아.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천리마 운동을 하고 나서 자, 공산품 생산을 증가시키고요. 국민소득이 증가돼서 60년대는 정말 북한이 잘 살았다고요.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중공업 치중에 따른 소비재 부진과 자립경제 주장으로 인한 대외교역의 한계, 군사비 부담 증가로 인한 침체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자 봐봐 북한의 경제가 안 좋아지자 뭘 만들었어요? 1980년대 부분적인 경제 개방을 한 거야. 굉장히 소극적인 개방을 한 거죠. 그래서 합작회사 경영법을 만들어냅니다. 1983년 합병법이라고 하는데 합병법 뭡니까? 외국인들의 회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게 개방을 하다가 나중에 90년대 들어가니까 모든 나라. 왜? 9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가 다 몰락했잖아. 그치? 없어지니까 모든 나라에 개방했는데 거의 중국만 집중적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치?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1990년대 낮은 선봉이라는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이끌었지만 솔직히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신용이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치? 투자했는데 갑자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문 닫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리고 국가 소유로 할 거야 하면 이 경영자 이들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윤을 창출하기 쉽지 않은 나라란 말이야. 근데 좋은 점은 뭡니까?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한 물가, 저렴한 노동비. 그치? 노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치? 우리나라 여러분 개성공단의 노동비가 한 10만, 15만 원을 줬는데요. 북한이 이거 2배로 올려서 3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비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 심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80년대. 됐나요? 그러면서 북한이 점점점 침체로 돌아가죠. 2000년대 와서 제한적인 도입으로 7일 경제관리조치 2002년 그치 이때도 누굽니까? 김정일 때입니다. 다 김정일 때예요. 김정일 때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로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좀 더 따라하자. 그게 뭐냐면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야. 배급제 폐지. 그러나 북한 구조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국가노동당이나 군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뺏어가면 그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제한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만들어 놓고요. 결국 이것도 효과가 없었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우리 김대중 정부 이후에 만들어졌지. 자 개성공단 했는데 북한이 신용이 별로 안 좋았고요. 그치? 요게 우리나라 관광객이 죽었으면 이거에 대한 무슨 법적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 교류가 워낙 약한 나라라 보니까 그런 거에서 특별하게 하는 조치가 없었어요. 그냥 미안해 뭐 이 정도? 이 정도고 개성공단 지구도 그렇고요.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산 관광 이명박 때 중단되고요. 개성공단 박근혜 대통령 때 중단됐죠. 그리고 2009년에 화폐 개혁을 당했어요. 김정일 때. 근데 이 단행안은 어떻게 됐을까? 사용당한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이. 화폐 가치 하락.
경제지출. 화폐 개혁했는데 실패했잖아. 그걸 가차없이 처분하는 거야. 완전 무서운 나라죠. 그치? 그래서 60년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니다. 시험에 나올 거 뭐 있어요? 하병법. 됐나요? 북한의 사회입니다. 집단주의 기초한 사회주의 양식을 했죠. 90년대 이전에는.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를 지키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경제난 이후에 시장 기능 확대되고 외부 세계에 대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고요. 인권 문제 있죠.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범한테는 굉장히 약하게 처벌을 해요. 근데 정치범에게는 뭐 장난이 아니지 거의 사람이 아닌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인륜적 통치 방식, 공개 처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국제사와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북한이 좀 더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좀 더 개방한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대통령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뭐였습니까? 반공정책, 공산당을 반대한다. 북진 통일을 주장했죠. 이러다가 평화 통일을 주장한 우리 진보당의 조봉원 선생이 간첩으로 몰려서 결국 처형당하고 만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진보당 사건이었죠. 자, 근데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지. 자, 장면은 우리나라 내각 책임제. 그치?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 정부는 소극적이었어. 한 1년 동안 있었던 정부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민간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뭐를 대라? 북한은 전기를 대라. 북한이 우리보다 전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기를 대라. 우리는 쌀을 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북한은 전기를 대고 우리는 쌀을 대게 하면 장면 정부입니다. 또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해당되는 정부가 두 가지가 있죠. 장면 내각과 누굽니까?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예요. 둘 다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와 70년대로 나눠야 되는데 60년대 뭐라고요? 선 건설, 후 통일이지. 먼저 건설하고 후에 통일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긴장 고조를 만들어냅니다. 그치? 이때 뭐였다고요? 베트남 전쟁. 그치? 베트남 전쟁 있었잖아. 한일협정과 베트남 전쟁이 1960년대 꼭 기억해야 될 거죠. 자, 남북 그때 호치민이 김정일한테 베트남 호치민이 김일성한테 뭐라 하냐?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김일성이 지금 베트남 전쟁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해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습각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울진 삼척 무장간첩 투쟁이 있었죠. 이런 거 있었을 때가 뭡니까? 1960년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막 청와대 습격사에서 다 죽고 김신조 하나 살아남은데 기자회견 갔다가 김신조 그 간첩을 딱 세우니까 뭐라 합니까?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다 해가지고 박정희 열받아가지고 실미도에다 군대 양성했잖아. 근데 갑자기 화해 분위기 되니까 실미도 군인들 다 죽여버렸잖아. 그게 뭐야? 실미도잖아.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화해 분위기가 뭐냐면 70년대에 가니까 화해 분위기였어.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화해를 하기 시작했다면. 근데 우리만 싸우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자, 중앙정보부장, 지금의 국정원이죠.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이가 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그러면서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우리 통일에 대해서 서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한 게 뭡니까? 바로 박정희 70년대입니다. 이걸 계기로 북한과 남한이 뭐 했다고요?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요. 그게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거 좀 지워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뭐냐면 쌍방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같은 문제들의 완전히 견해를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다음 같은 조국의 통일 원칙의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에 받음이 없이 자주적 이 단어 기억하시고요.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 통일해야 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셋째, 사상과 이념의 제도적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 우리 한민족 아니냐, 민족 대단결을 외쳤어요.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이 이 핵심 포인트예요. 7.4 남북 동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쌍방은 남북 사이 긴장, 여기 있죠? 쌍방은 남북 사이 긴장 완화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합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적. 됐죠? 이걸 계기로 남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남북조절위원회 나온 뭐라고? 70대 박정희입니다. 됐나요? 자, 전두환입니다. 크게 기억할 건 없는데, 북한에서 우리 막 서울에, 막 그 물난리가 났어. 그러자 북한에서 구호품을 보내왔어요. 그치? 그 북한에서 구호품 보낸 쌀이 우리 그 남한에 있는 사람들 먹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떡 해먹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남북경제회담입니다. 적시자회담이나 이상가족 상봉,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성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라고요? 전두환 정부라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꼭 기억할 거 있지?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자,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뭐냐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아까 뭐라고요? 장면내각. 민간 주도적으로 통일운동을 했던 정부가 두 가지가 있죠. 장면내각과 노태우 정부입니다. 되나요? 정부의 북방 외교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분가되면서 소련과 중국과 외교를 맺기 시작하지. 그치? 그 다음에 남북 동시에 유엔 가입. 누굽니까? 노태우. 남북 고위급 회담. 서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어. 그리고서 합의를 냈죠. 그게 뭡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 뭐냐면 서로 불같이 간섭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자. 그치? 이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아까 7.4 남북 공동성명에 있던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을 모두 다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건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게 본문에 딱 나와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을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 천명한 조국 통일의 3대 원칙, 평화적, 자주적, 민족 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자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어떡합니까?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그치 통일로 나아가는 그치 과정을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 어떻게 합니까?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정복하는 일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의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의 협력을 실시한다. 라는 내용은 정말 좋았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김영삼 정부인데 남북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고요. 남북 관계가 악화돼요. 거기다 1994에 누가 죽었다고요? 그치? 김일성 죽었잖아. 거기다가 우리도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어.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우리 스스로 그냥 혼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단계 통일 방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화해와 협력 관계를 만든다. 남북 연합을 한다. 세 번째 뭐니까 통일국가를 만든다.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가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런 거 내신에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김대중 정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김대중, 노태우 잘 나옵니다. 자,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를 협력을 정책을 피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물고 어디로 간다고? 북한에 간다고요. 그래서 뭘 얻어낸다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남북한 1차 정상회담을 한다는 2000년에. 그치?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합니다. 이산가족 방문하고요. 서신 교환하고 경의선 철도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그치? 바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치?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의 좀 이렇게 강경책보다 완화책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6.15 남북 공동성명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바로 3대 원칙. 민족 대단결, 자주적, 평화적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또 깨끗하게 한번 지워보고
자,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남북과 북은 서로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떡합니까?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쯤에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서로 교환하여 그치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인 제도를 종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일하여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사회, 문화, 체육, 보건환경에 대한 분야를 협력하고 자, 5조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기로 빠른 시일 내에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뭐 이렇게 줄여서 선생님 읽어봤습니다. 6.15 남북공동성명 뭡니까? 자, 그대로 우리가 경제협력과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치? 그게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노무현 대통령 때 2차 남북 정상회담했고 14선언을 했죠. 자, 이명박 때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 강에 북한의 무력 도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영평동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있었습니까? 대북 압박 정책, 그리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요. 이명박 때는 금강산, 여기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 때 다시 화해 모드로 가죠. 남북 정상회담, 어디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합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뭡니까? 6.15 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영토와 역사할 때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치? 이건 여러분 1번의 독도 영업권 주장과 우리의 대응입니다. 1번의 주장. 러일젠 중에 주인 없는 독도를 일본에 편입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는 말은 이게 틀린 거죠.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도 강화 조약에서 한국에 반하에 한 도서에 독도가 없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표시하기가 쉽진 않던데 울릉도와 제주도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외 도서들에 독도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05년 시마네현의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일본의 거민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향을 표시하고 있는 무대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분명 우리 영토인데도 일본이 팍팍 우기니까 우리도 우리 영토임을 주장해야겠죠.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스케핀 문서에 677호에 독도가 명시돼 있어. 일본 관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 그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이 문서를 토대로 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51년 일본의 총리부령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년에도 있죠. 인접해양 다 이거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이거는 미 군정 때고요. 대통령 선언에 이른바 평화선 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우리 땅이죠. 세종실록 지리주에도 그치 우산국가 울릉도 우산국가 우산도가 독도인데 우산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그치 우리 독도 관리사를 파견했고요. 그치 그리고 독도가 석도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이 독도란 말이 석도란 뜻이에요. 그치 이게 전라도에는 어부들이 독이 돌이란 뜻이잖아요. 전라도 어부들이 남해안을 거쳐서 울릉도 독도까지 가서 어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마음말이 이게 석도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데 일본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력을 강화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고 다른 나라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힘만 약해지면 일본은 어떡합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압박하고 침략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이 정도 강성해졌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이 조금씩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더 세지면 일본도 건들 수가 없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일본의 중국의 역사 왜곡입니다. 일본의 이 역사 왜곡 장난 아니죠? 일본의 침략 전쟁 막 이거 미화합니다. 한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국을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치? 그 난징 대학살 이한부는 없었다. 그치? 직업 여성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몇몇 그치 정치 외교와 교수 중에서
1번의 앞잡이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치? 1번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치? 독도 영어권 주장가 1번이 원하는 거죠. 우리 쪽팔리니까,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독도 영어권 주장하고 있고 1번의 정치가들이 야수꾼이 2차 세계대전과 조선을 식민지한 신사가 있는 곳,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 일본 사람들이 죽은 영혼을 믿잖아. 그치? 신도라고 해서 죽은 사람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은 영혼을 믿습니다. 이 야수꾼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야. 명패를. 안 내놓습니다. 왜? 죽은 사람 힘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 약간 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종교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자꾸 신사참배한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치? 야스쿠니의 명성황후를 시했던 칼도 있어요. 여기. 칼도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통일적 다국민 국가론을 했어요. 하나의 국가. 여러 민족의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여기 봐봐. 지도를 봐봐. 여기가 티베트잖아. 여기 서남공정이라고 옛날에 있었어. 서남 쪽에 있는 프로젝트. 서남공정을 통해서 티베트는 독립할 수 없다. 왜? 예전부터 여기는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동북공정 해가지고 동북지역의 고구려와 조선은 우리의 부분이었던 유목민족이다. 우리의 부분 국가다. 그러므로 토우국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영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되면 여기 또 조선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토를 주장하고 조선족들을 끌어들일까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의 영토 일부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동북 지역에 라오닝성, 지린성, 해오롱장사 아까 지도로 선임 표시했던 요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선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자기네 역사라고 박박박 우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증을 막 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고조선까지 가서 고조선 막 그 단군 신상 엄청나게 크게 막 요런 데다 만들어 놨잖아. 그치? 중국 만주 지역에다. 그치?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동아시아 역사할 때 해결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자, 일본의 고노, 요에이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에 김학손 씨의 일본의 위안부 동원 사실을 공개 증언하고 후에 일본이 국제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관여하고 고노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고노 담화의 내용을 좀 보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 장기적으로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관여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와서 여기 사과했으면 이게 계속 ing가 돼야 되는데 일본 뭡니까? 지금은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직업 여성이야. 스스로 온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사과를 했으면 ing가 돼야지.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일본은. 일본 시민사회 반성 촉구 하고 있습니다. 공동노력. 한중일 학자 및 교과서가 공동 연구하고요. 대중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권력이 그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일본은 센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일본과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북한은 1994년에 제정한 신함영법, 1998년에 수정한 헌법 조항 등 일부이다. 이러한 조항에 추가되는 다르지 못한 것은 신함영법은 우리나라의 세계 여러 나라 사이의 경제, 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킨 데 이바지한다. 개인의 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텃밭 격리를 자 굉장히 이런 거 했잖아. 자본주의 요새인데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봤다는 거야. 이때 자연재해 심화됐죠? 1번 맞고요. 에너지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죠. 얘네가 원자재 에너지를 캘 줄 모르잖아. 민간 주도의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경제체제 확립하였다? 아니지. 그치? 얘는 시장주의 지금도 싫어해. 그치? 하는 건 하지만 인정하진 않아요. 됐나요?
경기 침체에 계속되어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려워졌다. 그리고 소극적이잖아. 소극적. 일부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교역 상대국이 감소한 게 북한의 가장 큰 치명타였죠. 됐나요?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2번. 다음은 두 자료와 관련된 통일 노력의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에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한다. 셋째,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 7.4 남북 공동성명이지.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뭔지 알아. 그래서 선생님 문서를 보여준 거야. 남과 본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 뭡니까? 6.15 공동선언 앞에서 읽었던 거에 있었던 내용이야. 그치? 6.15 공동선언과 7.4 남북 공동성명의 공통점, 이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남북한 당사원의 합의에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그치? 맞는 얘기죠? 맞는 거고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국제연합에 남북한을 동시 가입한 이거 누구라고? 요 두 개 다 노태우 정부 남북한 당사원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명분이 되었다. 이건 7.4 남북 공동성명만.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통일 원칙을 천명하였다. 아니죠? 민족적 입장에서 한 거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시험에 이거 꼭 나옵니다. 이거 통일 문제.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더욱더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됐나요? 구독해주세요. 됐나요? 화이팅!